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2023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자, 뭐 이맘때쯤 되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올해는 과연 뭘 했는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 올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자, 근데 우리 이 시점쯤에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여러분들 시장 어땠습니까? 계좌가 좀 잔고가 늘어났습니까? 수익이신가요? 물론 이 수익이 나야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보시면 올해 뭐 시장이 아무리 뭐 좋네 안 좋네 그런 얘기를 해도요. 미국의 나스닥은 44%가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8.73%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7.57%가 올랐어요. 자, 정말인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자, 연봉으로 볼게요. 연봉으로 보시면 이때가 저 마감이죠. 저 2022년 마감 지수가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제일 종가가 2236포인트였어요. 자, 근데 올해 초에 또 초부터 양선을 쭉 뽑으면서 물론 중간에 월봉을 보게 되면 이런 구간이 한번 나왔죠. 저 여기서 여기서 좀 여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뚝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왔는데요.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이 나야 정상인 그런 한 해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22.57%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수가 이만큼 상승했다라는 건 계좌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 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올해도 손실 보신 분들 계시겠죠, 분명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서 될 일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되는 해 손실이 났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거 못 고치고 내년까지 그냥 올해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요. 자, 만약에 장이 좀 빠지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 거의 뭐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올해 투자한 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뭘 보고 투자를 했는가? 뭐 그때그때 테마들 쫓아다니는 거 그런 건 하지 않았나? 혹은 뭐 TV 방송 저도 뭐 TV 방송 출연하는 사람입니다만 TV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 얘기들 하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진 않았는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손실이 나는 거는 쫓아간 데서 손실이 납니다. 자, TV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 밑에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얘기를 하면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보다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때 그때 떠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상에 남아요. 예를 들면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 이거 지금 더블 됐죠. 지금 요걸 칩셋 미디어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 칩셋 미디어를 제가 추천을 드린 게 TV 방송에서 10월 25일이었어요. 자, 10월 25일이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이때. 다음날 아침에 저 시가로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가가 16,550원이에요. 물론 저를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칩셋 미디어를 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올랐을 때 이때 관심이 확 쏠렸을 때 그때 얘기한 사람을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이 칩셋 미디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칩셋 미디어는 앞으로도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가끔 제가 종목 상담을 받아요. 저는 분명히 2만 천 원에 있을 때 그때 좀 작년 그러니까 저 지금이 12월 30일이네요. 자, 제가 해돋이 때문에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 갔기 때문에 영상을 못 올려드릴 것 같아서 미리 올려드리는데요. 자, 지금까지만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이겠죠.
작년 초에 이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18만 원에 샀어요. 19만 원에 샀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막 이렇게 좀 종목 상담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저 TV 방송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리기는 이때 추천을 드렸어요. 10만 원 아래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10만 원 아래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정확히 7월 24일 날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드렸었네요. 거기가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 추천을 해드렸어요. 분명히 10만 원 아래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왜 18만 원 매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9만 원을 매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혹 또 20만 원 넘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때 흥분해서 따라잡으신 거예요. 20만 원 넘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저 생방송 방에서 이때 11만 원 이때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13만 원에서도 매수를 해갖고 뭐 그거는 여기서 20만 원 넘었을 때 이때는 차익 실현을 원금 회수했다라는 얘기를 TV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20만 원 넘게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이렇게 올해처럼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계좌에 손실이 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TV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뭐 저는 진짜로 저 방송국 PD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가끔 2차 전지 얘기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여름부터 2차 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과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2차 전지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올해 1월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자, 이때 15배가 올랐을 때잖아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150만 원 넘었으니까 15배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이때 돼서 거품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물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 100만 원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참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깊이 한번 마장을 해봐야 돼요. 자,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고 매매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의 성향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밑에 있을 때 추천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 뭐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때 핫한 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지 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종목을 쫙 깔아요. 뭐 수십 종목을 쫙 깔아놓고 저 그러면 뭐 그중에 몇 개는 올라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했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손실 나신 분들 올해 손실 보신 분들은 내동매매 하신 분들일 거고요. 또 재무제표 안 살펴보고 매매하신 분들도 곤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적 부분들은 TV에서 나와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도 실적 부분은 꼭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것 같은지 좋아질 전망인지 그 부분은 꼭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계좌가 수익률이 작다든가 아니면 손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뭔가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바꾸든가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그런 분들도 계셨죠. 제가 올해 가장 크게 수익 내드린 게 뭐 생방송 방도 그렇고요. 로봇 주식들이에요. 근데 로봇 주식 안 된다 안 된다 2차 전지 사라. 반도체 팔아서 2차 전지 사라. 그 정신 나간 소리들이었죠. 여러분들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가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대로 투자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내년에는 꼭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내년 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뭐 어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뭐 좀 하락 마감했지만요. 뭐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더라고요. 자, 다우나 S&P 500은 약보합 정도인데, 자, 근데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으로 44%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움직이는 시장은 미국이 연착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 점쳐지고 있는데, 뭐 저 역시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지만 올해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미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적은 없었고요. 그게 미국에서 뭐 안 좋은 그 경기 침체로 이어질 때도 있었고, 미국이 아니면 또 신흥국 쪽에서 이렇게 뭔가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실업률도 안 떨어지고 고용 사정도 괜찮죠.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게 연착륙으로 좋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전자에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만약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든가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생긴다든가 이런 때가 있으면요, 예, 계좌를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긴축 영향이 신흥국 쪽으로 전이될 우려는 없는지 그 부분도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신흥국 쪽으로 이렇게 이전될 가능성도 되게 많은데, 자, 중국이 조금 불안하죠. 중국이 조금 불안합니다. 만약에 중국 쪽으로 뭐 안 좋은 그런 일이 터지게 되면요, 우리나라 역시 뭐 그렇게 좋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패드워치를 봐도 저 3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저 6월 달 뭐 여름 지나가고 그러면 날씨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 정치적인 그런데 휘둘린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 금리를 인하를 해놓고 요걸 보험성 금리 인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놓고 좀 지켜보고 차분하게 이렇게 단계 단계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요. 이 파월 의장을 트럼프가 지명했었죠. 파월 의장은 예, 저 공화당 당원입니다. 하지만 파월은 트럼프를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명해놓고 금리 인하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다가 그게 파월 의장이 안 하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연준법에는 이게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파월 리 자를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볼 거야, 내가. 지금 검토 중이야. 이거 자르는 만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근데 이게 저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좀 도와주는, 물론 뭐 이 트럼프가 저 공화당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콜로라도 주에서 이 대통령으로 저 자격 없다 뭐 이렇게 판결을 났죠. 거기에 이어서 메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판결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할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게 공화당에선 트럼프죠. 자, 그러면 트럼프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파월 의장이 굳이 트럼프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도와주면서 이 현 정권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자, 이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그 대선 있는 해에 뭐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는 야당이 이겼습니다. 근데 없었을 때는 여당이 이겼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11월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 연준 같은 경우는 좀 3월 달 정도에 그때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도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강한데 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연착륙이에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라면 시장은 뭐 올해도 뭐 괜찮은 모습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부러진다거나 지금 뭐 경기 선행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20개월 넘게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경기에 대한 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경착륙하는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또 이게 경착륙 우려도 있고 신흥국 쪽으로 번지는 그런 우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뭐 좀 움직임이 나오면 그런 기미가 보이면 계좌를 방어를 해야 돼요. 자, 뭐 저는 이 선물 옵션을 지금 23년 제가 2000년에 증권회사 다니면서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그때부터 파생 시장을 봐왔으니까요. 지금 23년째 보고 있어서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 나름대로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이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그럴 때는 주식을 팔아서 뭐 현금을 만들어 놓든가 그거보다 좀 더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곧버스 ETF 있죠. 요런 것도 좀 계좌를 방어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물가가 재차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재차 올라가 버리면 연준은 70년대 전례를 본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한 해 만에 막 그런 얘기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관전 포인트다. 2024년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주요 관심 섹터는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쪽은 지금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그런 물건입니다. 자, AI 투자는 2024년에도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지금 전에 삼성전자 저 종목에 대해서 올려드렸었죠. 자, 근데 그 부분 보시면 좀 반도체 사이클 관련된 얘기도 간략하게 했으니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새해에도 반도체 섹터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 우리 대형주 2차 전지 쪽 이런 쪽에 막 물려서 좀 올라올 이 회복될 기미가 없는 종목들 요런 것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훌륭한 투자 대안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뭐 전에부터 한참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쪽 물려서 어려우신 분들은 삼성전자로 갈아타시라고. 전뭐 그때 삼성전자로 갈아탔으면 지금 뭐 한 10% 정도 올라왔겠네요.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그때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렸을 때보다도 뭐 한 10%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때 지금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삼성전자는 또 왜 편입을 해야 되느냐? 자, 아까 경기가 되게 좋았을 때요. 뭐 미국 경기 하고 글로벌 경기가 연착륙으로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좀 연착륙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요. 내년에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반도체 섹터예요. 거기서 대장주는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를 계좌에 좀 넣어야 되는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 연착륙일 때 다른 종목들보다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거고 경착륙일 때 경기 침체로 갔을 때 이거 종목들 반토막 나는 거 우습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삼성전자가 물론 같이 뭐 좀 빠지겠죠. 하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는 훨씬 덜 빠지면서 계좌를 시장보다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박스권 정도의 시장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이거 과거에 이때 2016년도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피 2016년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시장은 자, 2016년이 자, 이때네요. 조금 더 늘려서 봐야 되겠네요. 자, 2016년도 시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죠, 여기. 자, 여기 2016년 여기가 2016년 16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주가가 여기 12월 말에 끝난 게 1900포인트였어요.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빠졌다가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보면 박스권이었어요. 이게 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7년간 박스권이었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자, 지수 자체는 거의 변함없죠.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그 2016년도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잖아요. 2016년도 보시게 되면 여기네요. 1월 달이. 자, 계속해서 아까 시장 지수 차트하고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나왔는데 이때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다. 다른 종목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내년에도 이 경기가 올해 하도 금리를 많이 올려놓고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못 가는 장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일 때는 계좌 방어하는 역할 플러스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삼성전자니까요. 대형주 쪽 보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봇 섹터들 이쪽도 항상 관심 갖고 보셔야죠. 자, 로봇 관련주는 제가 저기서 유튜브에 종목 올려드린 종목만 하더라도 두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큐렉소.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급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1년이 지나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자, 로봇 섹터들은 지금 한 7, 8년 정도 전에 우리 전기차 섹터들이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전기차 관심은 있었지만 또 주가가 올라가다 또 시들하고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로봇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크게 놓고 보면 그때 주식 사서 지금까지 2차전지 섹터들 들고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이 가장 크게 이긴 분들입니다. 로봇 섹터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내년에 좀 아까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하고 관련이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들 남들 다 좋다 좋다 할 때 그럴 때 쫓아가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에 있는 종목들 한 2년치 차트를 놓고 보십시오. 보면 피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전부 다 전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피바다입니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또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 조금만 안 좋은 얘기하면요. TV 방송 출연하면서도 이상한 분들한테 공격을 가끔 많이 받는데 그때 당시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 안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완전히 진짜로 실력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 좀 하라는 등 이런 댓글부터 시작해서요. 참 웃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 피바다 됐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차 전지 쪽 저도 올해 여름에 2차 전지 종목 상담할 때 조금 안 좋게 얘기했다가 싫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입이 써서 아예 2차 전지 쪽을 언급을 자체를 안 했고 TV 방송에서도 저는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도 욕을 먹었거든요. 다들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에코프로 150만 원 지금 60만 원. 근데 아직까지도 희망 못 버리고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아직도 2차 전지 섹터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 제약 바이오 쪽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피바다가 됐으니까요. 지금 2차 전지 쪽은 아직 피바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좀 부각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 2차 전지 섹터이기도 하고요. 방산 쪽도 실적이 잘 지켜나올 그런 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는 폴란드 쪽 이쪽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건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작용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오면요. 예, 방산주 조정 받을 때마다 이렇게 편입을 해 두시면 실적이 확실하게 가장 더 좋아질 만한 가장 확실한 섹터가 방산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손실이 나셨다라면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좀 이따가 저 해돋이보로 출발해서 내년에 예, 또 얼굴은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